사람이 사는데 꼭 필요하고 나라 경제를 움직이는 돈. 돈의 중요성에 대해선 아무리 말해도 부족함이 없죠. 그런데 최근 돈의 형태와 개념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거의 요즘 로봇처럼 돈 써요. 띡띡띡띡. 잠깐 기쁘죠. 미래가 없잖아요. 불안한 미래를 준비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40대에 10억 부자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원래는. 10억 부자 꿈을 접고 행복을 찾았다. 그 하루에 딱 15,000원 그렇게 정해놓으신 거예요? 금액을? 네. 지금? 네. 사람들 웃고 울게 만드는 돈. 노예가 아닌 주인이 되어 살아가야겠죠. 황금돼지의 돈 되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설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가족들 모두 한자리에 모이셨나요? 세배도 드리는 훈훈한 자리, 여기서 꼭 빠지지 않는 게 있죠. 우리 작은 아들도 손주 하나 주고 큰 손주 하나 주고. 그런데 세뱃돈 주고받는 풍경이 앞으로 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갑이 아닌 스마트폰에서 세뱃돈을 내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돼지저금통에 동전을 털어넣고 지폐를 차곡차곡 모으던 시대는 조금씩 저물고 언젠가부터 현금이 푸대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갑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네. 지갑? 지금 사람들 지갑을 살펴봐도 지폐나 동전보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가 더 두둑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게 요즘 현실인데요. 현금 뭐 필요성을 못 느끼고 그래요. 카드로 결제가 다 되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의 하루 일상을 잠시 살펴볼까요? 아침 출근길에 교통카드를 찍고 편의점에서 마실 것을 구입합니다. 오늘 점심은 간단하게 햄버거 어떨까요? 요즘엔 불우이웃 돕기도 이렇게 카드로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현금은 이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자본주의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또 화폐에 대한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제 전자금융이 발달해지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러한 부분의 비중이 감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폐도 점점 그 쓰임이 줄어들고 무엇보다 요즘 동전 보기가 힘들죠. 2016년 기준 동전 회수율은 16.1%. 회수되지 않고 어딘가에 잠들어 있는 동전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따로 그걸 모아서 쓰지는 않고 계속 모아두기만 하는 것 같아요.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2017년 동전 없는 사회 시범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잔돈은 여기다 적립해 주세요. 현금 거스름돈을 동전이 아닌 포인트로 받는 겁니다. 국민들께서는 동전을 갖고 다니시는 불편함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저희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연간 600억 원 정도 소요되는 주화 제조비가 많이 절감될 동전만큼이나 지폐도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게 현실인데요. 지폐 사용이 줄면서 지폐 자체의 수명은 길어졌지만 손상화폐가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손상화폐 폐기 규모는 작년 6억 2,700만 장, 금액으로는 4조가 넘는 돈이 폐기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이를 다시 새 화폐로 대체하는 데 드는 비용은 무려 639억 원에 이릅니다. 관리하기도 생산하기도 버리기도 어렵던 현금이 천덕꾸러기 신세가 돼 지갑에서 시중에서 조금씩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매년 38억 장 정도 생산되던 지폐가 요즘엔 22억 장으로 준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이제 그 자리를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모바일페이가 대신하고 있는데요. 지갑을 무겁게 하지 않는 간편결제 서비스는 관리가 편하고 쉽기 때문에 젊은 층을 주축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친구한테 보낼 때 뭐 수수료가 무료다 이런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요즘 대표적으로 떠오르고 있는 모바일 페이 서비스를 살펴봤습니다. 은행에 가거나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송금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나 OTP 카드 없이 비밀번호나 지문 인식만 하면 순식간에 처리되죠. 매장에서도 휴대폰만 꺼내 바코드만 대면 결제가 가능합니다. 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번거로움을 모바일로 해결을 했다고 저희는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매번 번호 또는 다른 비밀번호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모바일 간편결제는 한 번만 등록을 해주면 비밀번호 그리고 생체 인증을 통해서 간편하게 결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젊은 층을 겨냥한 더치페이 서비스도 있는데요. 계산부터 청구, 송금까지 한 번에 됩니다. 이 친구랑 제가 오늘 11,800원 먹었어요. 그러면 알아서 보내주고 여기를 이렇게 누르면 이게 이 친구들에게 한 명씩 메시지가 날아가는 거예요. 2014년 시작된 간편결제는 송금뿐 아니라 공과금 납부에 투자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제활동 모두가 폰에서 다 시작이 되고 폰에서 끝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더 편리한 사용성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의 발달에 따라 점점 그 위상이 떨어지고 있는 실물화폐.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의 사정은 어떨까요? 해외에서는 스웨덴이 대표적인 현금 없는 사회로 꼽힙니다. 그런데 알고 계셨나요? 아이러니하게도 스웨덴은 유럽 최초로 지폐를 도입한 나라였습니다. 이제는 신용카드가 없으면 대중교통 이용도, 길거리에서 과일 하나 사 먹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나 벨기에, 스페인에서는 현금의 고액 거래를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요. 카드 사용을 권장하거나 화폐 거래를 아예 막는 규제는 미국이나 인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현금에서 신용카드로 넘어가는 과정을 건너뛰고 바로 모바일 결제를 정착시킨 나라도 있습니다. QR코드 결제를 대중화한 중국입니다. 不用这个软件的话，给我们带来很大的损失。所有人支付的70%将会失去到20%了吧，最少。那没办法，就是上面跟我们要手续费也没办法，所以只能接受。 낮은 신용카드 보급률과 결제 인프라 부족이 모바일페이 시대를 오히려 앞당겼습니다. 우리는 현금이라고 하는 과정과 그 다음에 신용카드라고 하는 과정, 또 뭐 페이라고 하는 과정, 이런 과정을 이렇게 거쳤다고 하면 그네들은 지금 페이라고 하는 그러한 결제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금으로 가기는 너무 느리고 또 신용카드도 정착하기가 너무 느리니까 제일 앞선 걸로 빨리 가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페이라고 하는 현금 없는 결제 시스템이 앞서 나갔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는 지금 우리 핸드폰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핸드폰으로. 그래서 은행에서 그 핸드폰 대출이 아주 유행으로 돼 있거든요. 아프리카가. 이렇게 간편한 결제 혁명에 환호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 이면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실제로 내 돈의 실체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 마구잡이로 쓰다가 지출에 둔감해지면서 어느 순간 과소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거스를 수 없는 대세긴 해요. 분명히 장점은 있고 요즘 세대의 모바일 세대에 맞는 흐름이긴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통제가 안 되는 것과 내가 볼 수 없다는 것. 확실히 돈은 세 가지가 있죠. 현금을 내는 것, 아니면 한참 유행했던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내는 것에서 이제 모바일로 넘어왔는데 뒤로 올수록 돈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건 분명해요. 그래서 지금 모바일 결제는 편리하고 거스를 수 없는 대세지만 그렇게 흘러가도록 내버려두지 말고 뭔가 대안을 찾아서 예산이 펑크나지 않도록 준비하면서 얘를 누리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네. 경제 불황이 가속화되면서 국내 가계부채가 작년에 처음으로 1,500조를 돌파했습니다.
환산해 보면 경제 활동을 하는 인구 1명당 약 5,4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다는 건데요. 금리는 인상되고 경기는 둔화되니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은행권에서 받는 가계대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외 신용대출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액수입니다.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말은 돈 대하기를 무거운 돌덩이 다루듯 신중하게 하라는 말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급변하는 돈의 흐름 속에서 내릴 수 있는 답은 스마트한 소비 생활일 겁니다. 모든 소비는 참조 틀이라는 게 있어요. 예,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받을 때 얘는 너무 비싸면 먹으면 안 돼. 뭐 이 정도는 먹을 수 있지 하는 게 그게 참조 틀이에요. 이게 너무 높게 돼 있는 거예요. 어디에 비해서? 우리 소득에 비해서. 소비하기 전에 우리 집 수입이 얼마인지를 보고 이 수입의 근거에서 내 수입의 근거에서 물건을 보기 시작해야 되는데 결혼하고 아기 낳으면 최소한 자동차는 요즘 중형 이상이어야 돼. 그럼 내 소득하고 관계없는 소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소비 계획 없이 마구잡이로 돈을 써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문가와 함께 솔루션이 시급한 사례들을 세대별로 짚어봤습니다. 200만 원을 벌죠. 근데 한 달 얼마를 써요? 진짜 300을 썼어요. 그래서 뭐 500만 원씩 빌리기 쉽잖아요. 전화 한 통이면 400만 원 바로 들어오니까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악순환되기 시작해요. 이런 청년들은 금방 무너져요. 1,000만 원 벌거든요. 예, 1,000만 원 버는데 늦게 결혼했어요. 40대 초반인데 이제 아기를 가질까 말까 하는데 그래도 얼마 쓰는가 한번 보세요. 얼마 저축해요? 저축도 하거든요. 저축 비율이 1,000만 원 버는데 220만 원밖에 저축 못 하잖아요. 별로 쓰는 게 없는데 모이는 게 없다라고. 그러니까 이건 800을 써도 자기는 그렇게 뭐 사찰은 같지 않다. 이게 참조틀이 높은 거예요. 이러다가 뭐 아기 낳고 외벌이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가 없어져요? 630으로 살아야 되는데 저축할 돈이 없죠. 안 줄여지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700을 버는 사람이 790에서 90만 원이 마이너스예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잘린 거예요. 여기에 나이가 나와요. 52세. 그럼 이걸 뭐로 빌려요? 대출을 받는 거죠. 처음에는 이걸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나중에 생활비 대출을 받는 거예요. 되게 심각해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700 벌기 전에 그 전에 자기가 한 5년 전에는 1,000만 원을 너무 벌었대요. 근데 그때 돈을 다 썼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회가 많이 없는 거죠. 뭐해서? 소비해서. 해외여행 자주 가고 차 자주 바꿨대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돈이라고 하지만 많든 적든 돈에 얽매이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강원도 동해로 찾아갔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는 아파트.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거실이 뭔가 간촐한 느낌이 들어요. 아, 그런가요? 뭐가 좀 없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보니까 TV가 없네요. TV? 네. 그죠? 여기 원래 TV가 있어야 될 자리 같은데. 사실 저희가 부모님들한테 부담 지우지 말고 최대한 힘으로 해보자 해서 저희가 모은 돈으로 결혼을 하다 보니까 가전 가구를 드릴 때도 좀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TV가 좀 비싸던데요. 그래서 집도 좁고 TV도 아무래도 좀 한번 빼보자라고 해서 뺐어요. 네. 안방은 좀 어떤가요? 안방도 한번 와보시겠어요? 저희 안방도 뭐가 많이 없죠. 이럴 줄 알았어요. 어디 이사 가는 방이에요? 저희 원래 전에 살던 처음 이제 절약 시작하기 전에 집은 물론 이거보다 좁기도 했지만 사람 앉을 데가 여기 침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물건으로 꽉 찼었는데 이제 비우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침대도 아이들 이제 프레임 위험하니까 프레임을 버리고 매트리스만 남겼고요. 그래서 사실 화장대도 지금 버리고 싶어요. 근데 화장대를 왜 버리고 싶냐면 화장실에서도 충분하니까 물건이 있다 보면 어떻게 보면 없어도 되게 잘 사라지는데 그거 불편한 줄 모르거든요. 한번 불필요한 건 일단은 비워보는 습관을 가지니까 안방이 좀 더 넓고 쾌적해졌어요. 물건에 치이는 것보다는.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 최다혜 씨. 인터넷에서 유명 블로거이기도 한 그녀는 평소 절약하는 생활을 매일 일기처럼 블로그에 남기고 있는데요. 일상 속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결과를 낳는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사고 싶은 걸 다 산다고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된 최다혜 씨.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 않음으로써 돈 씀씀이를 줄였습니다. 물론 그녀도 원래부터 이렇게 짠내나는 삶을 살았던 건 아닙니다. 한 번은 이제 장학금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제 200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 대학생인데 그 큰 돈을 만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학교 식당도 충분히 좋았는데 이제 학교 앞에 있는 일식 식당집을 가기 시작했어요. 남자친구랑 데이트할 때도 버스 타기 싫어졌어요. 택시를 타기 시작했고 그렇게 좋아하던 도서관의 자파기 커피도 싫고 이제 카페 커피를 접하게 됐어요. 아기 낳고도 좀 그게 연장이 돼서 제 육아를 도울 수 있는 거라면 다 썼어요. 아이들은 삶은 빨래를 해야 돼서 삶은 빨래를 해줘야 되는데 전 그게 싫은 거예요. 매일매일 하는 게. 그래서 아기 세탁기를 샀어요. 그건 삶은 빨래를 해주거든요. 저 대신에. 그리고 분유 온도 맞추는 것도 싫어서 분유 포트기를 사고 열탕 소독도 하기 싫어서 자외선 소독기를 샀어요. 그리고 아이랑 놀아주는 것조차 힘들어서 장난감을 자꾸 샀어요. 이제 보니까 저는 돈을 안 쓰면 불안해질 정도로 소비에 의존하게 된 거죠. 제 삶의 모든 것을. 근데 이제 그렇게 살면 미래가 없더라고요. 부자가 돼 행복해지는 것보다 지금 행복한 삶을 사는 걸 선택한 최다혜 씨. 그러려면 작은 불편은 기꺼이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데요. 보시면 기대지 않으면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거를 기대어서 써도 그러니까 4인 가족 빨래는 잘 건사하고 있습니다. 빨래 건조대 하나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데 그냥 새 걸로 사면 안 되나요? 완전히 기대지도 못할 때까지는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네. 가능한 최대한 써보려고요. 근데 언젠가 새 거 살 거면 빨리 사서 편하게 쓰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돈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지구 생각해서 그런 게 있어요. 최대한 늦게 사면 사실 최대한 하나라도 덜 생산하는 건 맞잖아요. 거기에 좀 동참하고 싶어서 그렇게 쓰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궁상맞게 사냐라고 얘기를 하시기도 해요. 그게 흔하게 절약에 대한 오해인 것 같아요. 절약하면 이제 궁상맞은 삶을 산다, 삶의 질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충분히 절약하기 전보다 제 삶이 더 우아해졌다고 생각해요. 그 전에는 이제 TV를 많이 보던 일상이었고 쇼핑을 했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도 뭐 키즈 카페라든가 온갖 동물 농장에 데리고 다녔었는데 이제는 아이들이랑 남는 시간에 휴직을 했잖아요. 휴직을 했으니까 일을 안 하고 있어서 그 시간에 아이들이랑 놀이터에도 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책 읽을 시간도 생겼고 아이들이랑 이제 뭐 더 화려한 키즈 카페 못 가도 매주 도서관에 가서 애들 무릎에 앉혀놓고 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전 이게 궁상맞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절약은 욕망을 절제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어떻게 보면 소비 욕망을 절제하는 게 맞죠. 그런데 오히려 다른 욕망의 부분은 채워져요. 그녀는 소비 욕망을 버리는 대신 자존감을 채우는 법을 터득한 건지도 모릅니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절약 습관 중 대표적인 게 가계부쓰기죠. 최다혜 씨는 식비 가계부라는 걸 쓰는데요. 이게 지금 11월 16일? 11월 16일. 그날 쓴 돈이에요, 이게? 네. 그래서 하루에 15,000원을 쓰거든요, 목표로. 11,700원을 썼고 잔액이 3,300원이 남았다. 네, 그리고 이제 한 달 누적 하루 15,000원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여행을 갔어요. 남편 친구 집. 그 친구하고 같이 식당에서 먹은 거고 저희가 휴게소에서 썼던 돈이랑 지출 초과네요. 네, 지출 초과해서 그날 이제 15,000원 기준의 잔액이 마이너스 56,450원이었고 누적 잔액은 이제 마이너스 53,150원.
뭔가 이 마이너스가 죄책감을 느끼게 하네요. 진짜 이거 있으면 그 다음날 아무것도 사고 싶지 않아요. 기분이 나빠져요. 실제 이 집 밥상 차림입니다. 든 돈은 삼겹살 한 근 1,600원. 두부 한 모와 메밀전은 총 6,800원이 들었고요. 팥죽을 먹은 날은 집에 있는 재료만 썼으니 무지출데이 성공. 4인분의 푸짐한 파스타도 6,000원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푸짐한 밥상이 15,000원도 들지 않는다는 사실. 맛있는 집밥도 먹고 건강도 챙기고 남은 돈으로 저축까지 하니 일석삼조네요. 밥값을 줄이는 중에도 원두커피만큼은 포기하기 어려웠다는 최다혜 씨. 요즘엔 드립커피를 배워 집에서 직접 내려 마십니다. 가격은 카페커피의 3분의 1도 채 들지 않죠. 아빠, 연우 자? 외출 나갔던 식구들이 돌아왔네요. 누구지? 나는 인사드리고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부위하는 거야? 살림살이는 단출하고 씀씀이는 소박하지만 강원도 바닷마을 이 작은 집엔 소금 짠내보다 알콩달콩 깨볶는 내음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그거 마시면 이거 하시면 내가 내린 거야 여보. 실력이 많이 좋아서. 정말? 정말이야? 돈보다 가족과의 시간을 선택한 최다혜 씨는 지금 돈에서 해방된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정말 40대에 10억 부자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원래는. 그런데 그 종잣돈을 모으려면 사실 일을 해야 되잖아요. 더 많이 벌어야 더 많은 종잣돈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경험하기로는 저희의 입장에선 저는 아이를 키우고 그 돈이란 걸 모으려면 아이와의 시간을 당연히 포기해야 되는 월급쟁이잖아요. 그래서 종잣돈을 정말 모아야 하는 걸까? 정말 그냥 적당히 벌어서 씀씀이를 줄여서 이제 버는 안에서만 소비하고 빚을 내지 않는다면 이 상황을 유지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경제적 자유를 선택했어요.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돈의 노예가 되고 싶진 않아요. 돌고 도는 돈. 이제는 모양도 바뀌고 사람들의 인식도 바뀌었지만 절대 변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돈에 얽매이지 않고 끌려다니지 않는 삶. 주체적이고 현명한 소비 생활이 중요해지는 때입니다. 40만 원 80인데 집집마다 그런 게 있어요. 이거는 내 삶이 가장 중요해. 그럴 때 돈을 쓰는 게 맞지 않나. 각자 자신이 처한 현실 속에서 가장 현명한 소비가 무언지 고민해봐야 할 때기도 하고요. 여행을 갔어요, 남편 친구 집. 돈이란 저에게 자유라고 생각해요. 많이 벌어서 많이 쓸 수 있는 경제적 자유가 있다면 적당히 벌어서 적게 쓰는 경제적 자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중에 이제 후자를 선택을 한 경우인데요. 그것 또한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요. 띠가 바뀌는 입춘과 설을 맞아 돼지의 경제 계획을 세워보는 건 어떨까요? 발사. 우리가 원하는 데 사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 그것을 우주주권이라고 하는 거죠. 또 우리나라는 그게 좋아요. 1월 달에 재무 시스템을 못 만드는 시청자들이 있다면 아직 연말인 거죠. 제가 볼게요. 2월 4일부터 또 해보자는 거죠. 소득 대비 지출에 대한 예산을 세워보고 이 예산의 구성비를 따져보고 이것들을 어떻게 조절할지를 가지고 회의를 하고 또 그렇게 써보면 연말 되면 뭐 엄청난 돈이 모여있지는 않겠지만 더 빚지는 삶을 살지는 않을 거다 확신을 합니다. 네.